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딱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어, 3개월 동안 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도 못하고, 좀 뭐 쉬었습니다. 어, 아무튼, 이 3개월 지나면서 이제, 올해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아무튼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어, 즐거운 크리스마스 다들 보내시고, 에, 저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쉬었던 3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어, 그리고 제가 그 시간 동안 이제 방송은 못했지만, 어, 이 상황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들, 뭐, 좀 그런 얘기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어, 한 3개월 동안에 지각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윤통과 한 장관의 대국민 사기극, 그 적나라한 음모가 드러났다. 당연히 이제 검찰하고 이제 김건희가 조연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점에 맞춰서 조중동이 또 이준석을 이용해서 열심히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조중동의 특히 조선일보의 바지, 바지였죠, 바지. 그냥 그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분탕질 치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김무성이가 어, 조선일보하고 연이 있죠. 자기 고모가 며느리죠. 조선일보. 그 위에 그 제일 위에 놈이 누굽니까? 그 방상훈인가? 방상훈이가 맞나? 방상훈이 맞나? 하여튼 그 아내가 김무성의 고모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뒤에는 김무성과 조선일보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단면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조중동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이 다 이준석을 갖다가 어,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분탕질을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 야 역시 이 전과자들 천국이죠, 천국. 이런 모습들을 여지없이 보면서도 여전히 지지도가 20%대로 안 들으시는 거 보면 어, 확실히 우리나라는 이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뭐 정의천인가 이놈은 고문치사, 민간인 고문치사 하면 또 그 전에 이제 586에서는 유시민하고 윤호중이 뭐 이런 놈들이 이제 80년대에 음, 고문치사 공범들이죠.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게 보니까 뭐, 거의 저기 뭡니까, 97년, 98년, 그때쯤 일어났던 일인 것 같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나. 87년 민주화된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전도 솔직히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말하는 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치제 운동이었지. 뭐 어쨌든 그걸 뭐 그냥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제가 90학번이니까 최선두에 있죠. 그 당시에 9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솔직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아니 뭐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반일운동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번, 1000번, 만번을 양보해서 87년 이전 전두환 정권 때까지 뭐 벽돌 던지고 보도블록 깨서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한 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쳐준다고 하더라도 87년 이후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승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또 10년이 넘게 지나는 시점에서 또 민주화 운동한다고 이렇게 까짝된 이런 쓰레기들, 이건 그냥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역시 이제 이재명이가 화려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음주운전 성추행, 보세요. 97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이건 빨갱이죠, 빨갱이. 그리고 2003년에는 성희롱 사건, 뭐라더라? 뭐 강제로 끌어다가 뭐 입을 맞추다던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뭐 2018년인가 문제가 되니까 뭐 책을 내 가지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2005년, 2006년에 음주운전. 그 2006년에는 그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의 무면허의 음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야, 역시 이재명의 그 참모들 잡죠. 보세요. 조선대 전남대 참 역시 그쪽 동네가 그쪽 동네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5.18 때 뭐 간첩이 600명이 내려왔네. 아니 보세요. 이 600명이 내려올 이유가 없다니까. 90년대 후반에 또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저기 이 우리들 내부에 있는 주사파들이 이렇게 날뛰는 수준이었는데, 뭐 80년대에 오죽했겠어요. 70년대, 80년대. 참 거기다가 이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항변하는 그 논리가 가당치도 않은 논리죠. 여자가 뭐 밤에 어떻게 보복운전을 하냐는 둥, 대리가 했다는 둥,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이 끊임없이 방송에서, 그걸 이제
이런 거 방송에서 내보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얘들도 항상 말하듯이 방송사에서도 뭐 시청자가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그게 되던가요? 적어도 3분의 1은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약간 좌경화된 정도까지 포함해서 약 40% 정도가 이렇게 우기면 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뭐 김호준이 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출연시켜 가지고 변명을 하게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호준유의 그런 것들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이거 뭐 지상파든 종편이든 이런 메이저 언론에서는 상식을 갖고 상식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이 이경이라는 얘가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이제 이쪽 편의 의견이다. 판단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결국에는 알아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매가매 한마디 그냥 어쩌다 한마디 듣고 그런 것보다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먹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지금 민주당은 최대 20%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최대 20%. 그런데 한 30% 초반대, 중반대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소위 말하는 요 언론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송영길이 구속됐죠. 근데 뭐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나 마나 어차피 구속은 됐고 지금 다 저기 자백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뭐 저기 마누라 동원하고 뭐 동원하고 해가지고 뭐 여론전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하는데 뭐 그러나 그렇거나 말거나 일단 대법원장도 취임을 했고 재판 지연 문제도 고쳐 나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총선 전에 이재명과 관련된 판결이 한 서너 개는 나올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뭐 1월 달에 그 백현동 그 김인섭 사건 나온다고 했죠. 2월 초였나? 하여튼 조국 또 2월 13일인가 결론 날 거고 이재명 것도 아마 지금 뭐
분위기면 아마 그 뭡니까 어, 그 위정교사 건도 후다닥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뭐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근데 이건 보니까 이낙연이가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이제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을 보면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자신감 있게 뭐 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아마 이 윤통 지지율도 30%만 초중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저 뭡니까 지지율도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3분의 1 딱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여기도 찍었다가 저기도 찍었다가 하는 중도가 3분의 1이나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저기 뭐라고 합니까 야료를 부린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여론조사할 때 정권 심판론이냐 뭐 정권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거 하면은 뭐 비슷하게 나왔다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갤럽인가에서 조사했을 때 심판해야 된다가 50%가 좀 넘었죠. 그리고 아마 한 지원해야 된다가 32%인가 그러고 심판해야 된다가 한 50인가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이낙연이가 믿고 있는 게 그 20%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자신 있게 이전과는 다르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정권 심판론하고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 차이 20%.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아마 그 20%를 잘하면 내가 그 20% 다는 못 먹더라도 한 절반 정도를 만약에 끌어온다고 생각하면 10% 정도를 끌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낙연이는 호남 쪽에 어쨌든 좀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면 이전에 저기 안철수의 국민의당입니까? 그처럼 호남 어석을 싹쓸이 할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정권 심판론이 20% 정도 앞서니까 비례대표까지 해가지고 최소 자기 나름대로는 한 40에서 50석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오판이었다는 게 증명이 될 겁니다.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 후에 통합비대위에 출마해야 한다. 찬성이 47%, 반대가 42%. 물론 뭐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는데 이만큼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는 매일 나와가지고 뭐 국민의 뜻이 어떻고 막 민심이 어떻고 이 여당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심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 좀 효율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화가 없죠.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흔히 말하는 십선비들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제가 방송을 쉰 3개월 동안 여지없이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그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로 이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 직전까지의 제가 쉬었던 3개월 동안의 그 어떤 여정이랄까? 제가 이 방송을 어쨌든 계속 봤으니까 참 기가 찼죠, 기가 찼어. 근데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라는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제목에서도 그랬고, 이거는 윤통하고 한 장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어요, 사기극.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단, 작년 3월 9일 대선 승리 후에 이제 제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통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소야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안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정경거리를 던져주면서 싸우게 만들어 놓고 물밑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저의 뭐라고 해야 되죠? 예측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분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대선 승리 후에 4월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하고 5월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무부 장관 취임했죠. 그리고 7월달에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주호영이가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직무정지가 되고, 다시 권성동이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두 번째로 그 당헌 낭비를 고쳐가지고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준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인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나경원이도 출마한다, 뭐 안철수 출마한다, 막 우후죽순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이를 계속 흔들어가지고 낙마시키고 안철수도 계속 흔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분석을 이렇게 했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최소한 휘둘리지는 않을 거고, 이제 윤통 말은 좀 잘 들을 거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윤통이 쉽게 말해서 헛수아비를 세운 게 맞아요. 계속 이제 분란이 생기게 당내에. 왜냐하면 나경원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어떤 좀 이 인지도라든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의 어떤 좀 뭐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당내의 어떤 지분을 활용해서 윤통하고 이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안철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흔히 말하듯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금 이 뭡니까 언론 지형도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저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과 대통령 간에 도 불협화음이 생기면 진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한 장관한테 국민의 힘을 맡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이 혼란스러운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맞는 인물로 선택된 게 김기현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이나 안철수 정도 되면 쉽게 말해서 실력은 없는데 뭔가 좀 이제까지 10년 넘게, 아니면 뭐 나경원이도 그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 굴러먹었던 그런 어떤, 좀 좋게 얘기하면 관록, 그걸 바탕으로 그 알량한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윤통 말을 안 들었을 거라는 거죠. 윤통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나경원이를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안철수를 끊임없이 흔들어가지고 주저앉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기현이, 쉽게 말해서 딱 다 드러났지만은 줄 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지 기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윤통한테 절대 못 대들잖아. 당내 지지 기반도 없죠. 여론의 지지 기반도 없죠. 근데 나경원이나 안철수는 어쨌든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도 갖고 있고 인지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등에 업고 막 이 분명히 윤통한테 좀 대드는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요. 특히 안철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떻게 튈지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당대표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다 같이. 나라까지. 그래서 윤통은 자기의 진짜 그냥 아바타죠. 이제 김기현이가. 그러니까 윤통 말을 그냥 잘 들을 수밖에 없는. 한 전 장관이 아바타가 아니고요. 진짜, 그러니까 한 전 장관이 당을 맡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지도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적 인기를 상당수 확보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줘야 돼. 분명한 거는 이때만 해도 이제 어쨌든 전면에 나선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기였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올해 초면.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시점이긴 했지만, 이 시점에 뭐 갑자기 빠져나와가지고 만약에 뭐 당대표를 한다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충분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을 흔들어대는 거죠. 윤통이 대통령실에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그냥 뭐 아무도 아직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게 윤통과 한 장관의, 그리고
그 한 장관의 어떤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는 그 하기서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기획된 거예요. 기획된 거. 한 전 장관한테 여당을 맡기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것만 쭉 보면 제 말이 맞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거예요. 이러니까 이준석 추가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9월 달에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방송한 게 이 그 기각되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딱 3개월 지났는데 저도 이때 어 약간의 그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서 설마 기각을 시킬까 했는데 기각이 나왔어요. 그 기각이 되고 나서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하는 말을 들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또 느꼈던 게, 야, 정말 이 우리나라 보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보수,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한 장관이 당대표가 되기 전, 어차피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니까. 아니, 죄다 그때 검찰을 욕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유창훈이,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이거예요. 유창훈인 걸 알고 던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구속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다. 구속되면 구속이 되니까 좋은 거고 안 되면 더 이제 그 혼란스러워질 거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으로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모든 이슈고 뭐고 한동훈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 아니 그리고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온 강서구청 보궐선거 그 이제 저도 이제 가만 생각을 해봤죠. 윤통이 굳이 뭡니까 그 김태우를 조금 무리하게 사면시키고 등판시킨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어, 이것도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큰 표차로 지게 만들려고 좀 의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너무 과도하게 이제 좀 이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뭐랄까 엄청나게 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강서구 자체가 이제 좀 뭐야 그 민주당 색채가 좀 더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김태우가 작년에 이겼을 때도 근소한 차로 이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질 거를 그냥 치라고 아마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또 이제 김기현에 대한 이제 성토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이 뭐 무능함이라든가 막 이런 어떤 부분들
근데 이제 보궐선거 이거 치고 나서 또 이제 저기 당내나 이쪽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 민심이 어떻고, 아니 굳이 그래 이제 왜 졌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뻔해요. 그 일단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널로 나온 것들이 죄다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뭐 했냐 막 하면서 검찰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실감, 패배감에 지금 젖어들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고 나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제 그 패널로 나온 것들, 당에서도 그렇고 민심을 읽지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투표장에 많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갱이들은 주특기가 뭡니까? 정말 이런 데서는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에서 그 표차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20%가 넘게 차이 났잖아요. 그런데 당일날은 한 1%인가 이겼던가 아니면 졌던가? 하여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민심이 어떻고 그게 아니었어요. 투표를 안 간 거야. 하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소위 뭐 서중욱이니 뭐 이 나오는 것들이 죄다 뭐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둥 하면서 막 계속, 저 이재명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했는데 뭐 했냐 하면서 막 검찰을 욕을 하니까 당연히 힘이 빠져가지고, 에이씨, 그 틈을 이용해서 빨갱이들은 자기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전투표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17% 차이 난 거야. 조직력에서 차이 난 거예요. 뭐 민심이고 뭐고 그거 아니고. 그래 지고 나니까 뭐 민심이 뭐 대통령실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결국에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한동훈을 위한 시간, 이 시간이었다는 거죠. 예비된 시간. 한동훈에게 당을 맡기기 위한 기획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분석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통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싸우게 던져주고 먹잇감을 물밑에서 끊임없이 작업을 한다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당으로만 축소를 시키더라도 취임한 이후부터 이준석이 징계하고 비대위 꾸렸다가 또 계속 분탕질 치고 막,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낙마시키고 안철수 끊임없이 흔들어가지고 주저앉히고 새가 거의 없는, 흔히 말하는 물렁팥죽 김기현을 내세웠던 것도 다 한동훈을 위해서 기획한 거란 거죠. 한동훈이가 대중적인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는 어느 정도 세가 있기 때문에, 뭐 수정욱이 그 새끼도 뭐 나경원이 그렇게 좋아하더만. 그리고 나경원이 정도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분명히 엇바지를 윤통에 대해서 뭐 민심이 어떻고 하면서 대들기도 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진짜 뭐 나라까지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말씀드렸지, 안철수는 지세고 뭐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냥 꼴통이니까 거기에 윤통의 말을 거스르지 않을 가장 적합한 인물로 선택된 게 김기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이가 추대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좀 재밌는 이제 뭐 이 분석이더라고요. 선거 결과를 추정한 지역구 어석. 4년 전이 아니죠. 이제 4년 전이라고 했더네. 총선에서 84대 163.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선의 어떤 표심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거죠. 138대 114. 지방선거에서는 181대 72. 과연 2024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건 제가, 물론 이건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죠. 양자 대결.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한데, 이겼어요. 보세요. 이게 제가 말한 거, 제 예측을 뒷받침하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올해 초였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올해 초였으면 이재명이가 최소한 한 20% 이상은 앞설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한동훈이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개인기로 지금 다 지금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반듯하고 스마트하고 예의도 바르고 이걸 각인시키는데 이제 지금 올 1년 작년부터 해가 1년 6개월이 소비가 된 거죠. 솔직히 1년 6개월 만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꾸며진 거. 그게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돼. 단순히 뭐 어찌어찌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들을 해야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려면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하지. 당연히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 결과가 까지 만들어내고 한동훈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딱 맡게 됐잖아요. 딱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시점하고 이 지지율 뒤집어지는 시점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올 초였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이재명이가 훨씬 앞선다니까.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진 일, 그 엄청난 어떤 그리고 한 장관이 보여줬던,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특히 올 1년 동안. 이 결과를 만들어내가지고
바로 비대위원장 대표를 맡게 된 거잖아. 여당의 대표를. 역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말이죠.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뭐랄까요, 그냥, 어, 막연한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다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윤통하고 한 장관이 지난 1년 6개월을 뛰어왔던 겁니다. 어차피 그래, 이 정부는 윤통이 장악을 했고, 마지막 남은 당을 일단 장악을 해야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당을 어떻게 장악해야 될까?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그 인물들로는 절대 안 된다고 애초부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관을 당대표로 추대하기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간 여당 내부에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윤통과 한 장관의 윤통과 한 장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조연으로 김건희하고 검찰이 검찰이 획기강공을 세운 거죠. 시간 조절해가면서 이재명에 대한 뭐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거 부분들 그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기각에 대해서 분명히 기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각의 결과로 유창훈이가 송영길이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법원도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걸 철저하게 느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송영길이를 왜 유창훈한테 던졌겠어요, 검찰이. 알고 던진 거라니까? 다시 기각을 하든 이거 알아서 해, 임마. 이재명 영장 기각이 학습의 과격이기 때문에 유창훈이는 더 이상 뻘짓을 못 하는 거야. 이것까지 기각시켰다가는 진짜 지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대법원장까지 바뀌었잖아. 그럼 만약에 이재명한테 다시 영장이 들어간다. 그럼 유창훈이라도 이제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이재명 구속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에 김용 구속됐죠. 법정 구속됐죠. 그리고 곧, 백현동 그 김인섭 사건 판결 나오죠. 6월 8일인가 뭐 그날. 또 조국 관련된 것도 나오죠. 줄줄이 이제 총선 전까지 제가 보기에 한 두세 개나 나올 거야. 이재명 관련한 거, 또 민주당 관련한 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끝까지 붙들고 아까 같은 그런 범죄자들을 공천해가지고 그럼 선거운동하기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들 저 곧 감옥 갈 건데 곧 감옥 가면 다시 여러분들 보궐선거 해야 된다고 다시 세금 들여야 된다고 아니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 새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면해 그 뭐야 뭐 자기들 말대로 범죄자를 그 사면해줘가지고 뭐 백 몇십억이 더 드는 그 보궐선거 하게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그 논리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써먹는 거죠 총선 때. 여러분들 그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그냥 뭐 그저 먹는 거지. 거기다가 대표가 한동훈이잖아. 또 진두지휘를 최선봉에 서가지고 천재 한동훈이가 하는데 지금까지 윤통과 한 장관의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거기에 조연으로 검찰하고 김건희. 그래, 김건희 또 뭐, 그 명품 빼기, 와, 아니, 그러니까, 아,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고, 뭐, 한두 번도 아니니까 참,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한 장관도 그랬잖아요. 아니, 뭡니까, 공작한 거라고. 아,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소리에서 백을 사줘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아버지의 그 향수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조작질한 거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만요. 지금 상황에서도. 뭐 어차피 기대 난망이었고 뭐 일단 한 장관이 당을 접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들 죽었어. 그래서 이 얘기 했잖아요. 독소 조항이 있고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 말로 다 끝난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새끼들아.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폐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계속 뭐가 뜨고 뭐 첫 시험대가 되니 어쩌니 시험대는 무슨 시험대 시고 그냥 분명히 얘기했는데 악법이라고 조중동에서 더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준석이를 등장시켜 가지고 또 이제 막 분탕질 치고 있죠, 조중동이. 야, 씨, 한동훈 잘 될까? 좋았어. 이준석이 또 등장시켜. 아니, 이게 지금 뭐 저는 솔직히 뭐 새끼라는 말을 뭐 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방송 용어로는 좀 부적절하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래 일반 팬으로 나온 사람이 만약에 이 새끼 저 새끼 이 용어를 쓰면 출연 정지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해는 출연 정지도 안 당해. 왜 안 당할까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거를 패널로 나왔으면 얘기를 해. 도대체 언론들은 지금 언론이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아니, 내가 만약에 저 용어를 여기서 쓰면 당연히 거의 영구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왜 이준석이는 뭐길래 저렇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출연시켜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냐. 한번 따져 물어보라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래, 끊임없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준석이 유승민 포용 여부도 관건. 아, 유승민이 일단 놔두더라도 이준석이를, 아, 참. 그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내세운 바지라고, 앞집이라고, 분상짓 치라고. 그게 아니면, 이런 잡놈이 어떻게 이렇게 나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딱,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진 하나가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이게 한 장관하고 이준석이가, 아, 정말 참, 이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이게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아니, 뭐, 빨갱이 새끼들이야.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보수지라는 조중동이 하는 짓이 이거라고요. 이래 놓으면, 그 일반 사람들은, 야, 씨, 이준석이가, 뭐, 한동훈하고, 야, 급이 똑같네? 아, 진짜, 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사진을 딱 띄워 놓으면, 이 얼마나 쓰레기들이에요, 이거.
근데 아직도 전부 보면 뭐, 그나마 그 보니까 그 서민이 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김순덕이 욕은 하더만요. 아니, 욕을 할 게 아니고, 뭐, 보수지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보수고 진보고 하는 언론이 어딨냐고. 다 똑같은 한 통속인데. 이게 지금 제 말을 증명해주는, 그죠? 끝도 안 되는 이런 개참놈을 한 전 장관하고 이렇게 대비시킨다는 게,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나마나 끝났어, 씨발. 한 장관이 이제 여당 대표다, 이씨. 쓰리 같은 새끼들. 보세요. 한동훈의 문 열어둔 이준석. 아니, 한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만남 회피할 생각 없지만 기대 없다. 참, 이런 개참놈의 개소리를 끊임없이 확대지 생산시키고 있잖아요, 조중동이. 여러분들, 여전히 조중동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보수 정론지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게 보세요. 한동훈이 과제해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포용, 중도 외연 확장. 아니, 이준석, 유승민 포용하는 거하고 중도 확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끊임없이 이런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니, 방송에 나와서 욕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해. 그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이런 분탕질을 치고 있어요. 이런 분탕질을. 이게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분탕질을. 조중동이 나서서.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조중동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낼 4.10 총선 결과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퀴즈입니다. 퀴즈. 국힘 대 민주당. 물론 이제 야당으로 넓히면 이제 여기에 플러스 민주당 쪽에 플러스 20을 하면 됩니다. 160대 120 아니면 180대 100, 200대 80. 근데 솔직히 200대 80도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 여당에 지금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키를 잡은 사람이 한 장관이기 때문에 한 장관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할 거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뭐 200대 80은 솔직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찍는 3분의 1에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대 80 이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일 것 같아요. 160대 120, 180대 100. 일단은 이제 뭐 처음이니까 저는 일단 1번 160대 120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야로 보면 160대 140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에 한 180대 120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1번, 2번 둘 중에 하나. 160대 140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지금까지의 여정은 윤통과 한 장관이 철저하게 기획한 대로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약을 이제 기대를 해야죠. 날도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고 내일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